짧은 시간인데 네. 듣다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네. 이거는 뭐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 요인인 거고 네. 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제하고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으로 가겠구나. 메디치 미디어가 투자 받으려면 해외로부터 투자 받으려면 이 기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기업들, 네, 경제 주체들이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좀 늦추고 싶거나 내지는 굳이 내가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네. 뒷걸음질을 치고 싶어하는 기업가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현실적인 문제로. 네. 근데 이분들도 어쨌든 동참하게끔 만드는 게 회사의 장기적 비전만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차원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세해야 되니 정부도 좀 뭔가 이렇게 오도로 유인을 하고 하는 뭐 긍정적인 유인책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사실 예 맞습니다. 뭐 질문하신 중에 답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데요. 네. 기업들이 쉽지 않죠. 뭐 물론 이런 변화가 사전에 예고되었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뭐 기업들도 인지하고 있고 예.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탄소 중립 선언도 했고요. 지금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RE100, 네. RE100에도 34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이제 정부가 봤을 때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이윤을 중심적으로 뭐 장기적인 관점을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인 이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서 준비하는 것도 꺼려지고 사실 그거 도입했을 때 회계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해서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밀쳐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글로벌 정합성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글로벌 정합성을 맞춰갖고 이런 공시제도를 가져가겠다. 단 이제 국내 어떤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두 개를 맞춰가는 게 쉽진 않겠죠. 근데 조금 더 지금 봤을 때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춘 어떤 액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것들을 유인할 수 있겠냐. 뭐 이제 당분간 채찍일 텐데 결국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배출권 제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 정책이 탄소에 세금을 매기거나 탄소 배출권 제도를 통해서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내고 탄소를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거를 오히려 보상을 하는 방식 이걸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상이라는 부분이 갈 수 있는데 한국은 지금 탄소 배출권 제도가 너무 느슨하다 보니까 이게 작동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고친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어떤 유인책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좀 듣다가요.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도 해외 주식 거래도 많이 하고 뭐 국내 주식 거래도 할 때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중요한 투자의 요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내일 모레 해외에서 뭔가 유치한다라고 막 이렇게 솔직히 과장된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제 봤더니 그 기준을 안 지키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게 성사될 확률을 낮게 보는 약간의 이런 판단 기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이제 기업들의 소위 ESG 점수가 어떻다라는 부분이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상당수 일반 투자자들이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문제는 이게 ESG 점수라는 부분을 이제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느냐. ESG 점수가 높은 회사에 투자했을 때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냐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조금 이러한 ESG 점수라는 부분보다 좀 공통된 글로벌하게 기준으로 특히 계량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회계 기준으로 이것들을 평가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회사가 뭐 큰 투자 유치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게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과연 얼마큼의 탄소를 배출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업 내부 정보이고 네. 그게 공표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논쟁적인 지점인데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줄여나갈 수 있을 거야. 그 다른 네, 방식이라는 네. 게 소위 탄소를 포집한다거나 뭐 수소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다른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저감책 혹은 이제 대체적인 자원을 써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은 기준들이 만들어질 것 네,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회계 기준 외에 이런 것들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과정에서 그린워싱이라는 부분도 사라지고 조금 투자자들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국가의 탄소 중립 계획 이행도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고 네, 네. 글로벌한 지구 온난화 대응도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말이에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복습 기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신의원님이 먼저 칼럼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사전 공부를 좀 했다고 해야 되는데 원고 중에 정말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잠깐만 읽을게요. PwC 자료를 인용하셨습니다. 신의원님이. 애플의 아이폰 14 256기가 의 탄소 발자국은 71kg인데 이 가운데 업스트림 단계 배출량만 무려 56kg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 제가 IT 취재 엄청 오래 한 사람인데 아이폰의 탄소 발자국이라는 단어와 그램수 좀 처음 듣습니다. 물론 좀 조금 제가 연식이 된 게 줄 알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 문장 읽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이폰이라면 얘를 만드는데 나오는 탄소가 이렇고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계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아이폰이 나오는 데 있어서 전 과정에서 즉, 예, 예. 이 원부자재를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송 과정,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소비하는 과정 전 과정에서 70kg 이상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네. 사실은 요 지금 공장에서 조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애플은 공장의 조립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한다기보다는 다 외주를 주고 있죠. 근데 이 앞단계, 진짜 앞단계인 부품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56kg 네. 이런 탄소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각 기업별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스코프 3라는 게 자기네들은 이제 각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고 과정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계 감사 받듯이 정확성을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어슈어런스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정확도가 높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애플이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정확할 것 같고요. 갤럭시도 하고 있겠지요? 있겠지만 아마 내부 정보일 거고 네. 저는 아직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 IT 취재 기자들 바빠요. 이제 새 신형폰 나오면 이 폰의 탄소 발자국이 얼마인지 경쟁하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소비에서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내가 사는 제품이 이만큼 탄소를 배출했대, 안 사. 이런 세상도 오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그런 가치 소비의 형태로 네. 길 관련된 쪽에 생각을 해서 소비 부분이 적지 않게 해외에서 자리 잡은 걸로 생각을 하고 알고 있고요.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9월달 9월 중순인가요? 그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했어요. 예. 큰 행사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폰을 이번에 신형과 애플워치를 공개했는데 네. 애플워치 중에 한 종류가 아마 그 탄소 관련돼서 최초로 탄소 중립형으로 만든 애플워치라고 광고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탄소 중립형이라는 거는 0? 그 부분을 이제 네. 조금 더 제가 체크해봐야겠지만 네.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갖고 어쨌든 애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백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꽤 압박을 주고 있는 큰 기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리더십을 갖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추정이 좀 들어간 얘기지만 추측이 들어간 얘기지만 결국은 이런 스쿠프 1, 2, 3와 관련된 쪽에서 특히
아리백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공급망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을 네, 강조하는 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점차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ESG가 어쨌든 경영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순간 네. 이르면은 이번 제품은 탄소 발자국이 70kg인데 차기 제품의 목표는 50kg으로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해서 49kg으로 우리는 만들었어 라고 일단 발표하는 순간 굉장한 어쨌든 너무나 멋진 예, 이제 뭐 전략인 걸로 예. 보입니다. 목자들은 비판을 할 수 있겠고 그것도 네. 부족하다고. 아, 예, 예. 저희 조직이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농담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나는 게 기업들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예. 한국도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럼 2040년에, 30년에, 25년에, 24년에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행 계획들이 국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경로를 따라서 가고 있느냐. 이런 거 부분에 대한 이행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할 것들이 많아질 것이고 네.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조금 얘기가 이제 조금 커질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2도 최대한 1.5도 안쪽으로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대비해서 올라가는 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버젯,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탄소 예산 때문에 사실은 지금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느려. 더 좀 야심차게 빨리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저희 기관은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사실 지금 걷기 시작한 사람한테 네, 뛰어가는 거를 요청한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탄소 예산은 얼마 안 남았고 그런 장기 계획을 조금 더 앞당겨야 되고 장기 네. 계획의 어떤 중기 단기에 대한 이행 계획도 밝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ESG 공식, 교공시가 소위 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를 위해서 하나만 더 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공시 기준에 의무화는 된 건데, 네. 그러면은 이 제품에서 실제 탄소 배출량이 최소한 이 정도는 제한돼야 한다는 어떤 기준이나 내지는 언제까지 이 목표를 여기까지 내릴 거야라는 그런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권고안으로는 아닐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기준, ISSB 기준 안에는 그런 건 예, 없고요. 이만큼 줄여야 된다. 국가가, 뭐, 글로벌하게 국가가, 뭐, 어떤 산업이 이렇게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네. 뭐 다양한 연구기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있는 글로벌 연구기관인 IPCC 쪽에서 네, 얘기를 네. 하죠. 그래서 탄소 버젯, 탄소 예산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상황이니 서둘러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강제적으로 너희는 언제까지 이걸 줄여야 된다라는 건 없고요. 네. 그렇게 이제 줄이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국가의 탄소 중립 계획인데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계획이란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쉬운 측면이 많다라는 거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2018년 대비해서 2030년에 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40%입니다. 40%? 40%. 그러니까 18년 기준에서 2018년 대비. 그 얼마큼이라고 뭐 2018년에 7억 2,700만 네. 톤이었는데 톤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4억 3,700만 톤으로 근 한 3억 톤 가까이 줄이겠다. 예, 40%. 네.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세부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정부가 이제 종종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근데 세부 내용들을 40%라는 감축 목표는 유지하면서 세부 부분에 이제 숫자들을 조정을 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 부문별로 봤을 때 감축량이 많은 쪽이 이 전기를 만드는 쪽 관련된 전환 부분 또 예.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오늘 해왔던 산업인데 특히 산업 쪽에서 보면은 원래 2018년 대비 2030년 즉 12년 동안 14.5%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세워져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11.4%로 오히려 줄였어요.
왜요? 아니, 그걸 내가 왜요다가 왜요라고 부르면 안 되지. 저쪽이다 왜요라고 물어봐야지. 그 이유는 네.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결국은 이제 산업체들이 그렇게 빠르게 공정전환을 통해 갖고, 왜냐하면 이제 산업체들이 여기는 철강이나 유화회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공정전환을 통해 갖고 배출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더라. 기존 계획을 지금 2, 3년 동안 이행하는 걸 보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혹자들은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계산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2, 3년 사이에 오히려 특히 뭐 유럽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유럽 중심으로 미국도 이런 온실가스 관련된 쪽에 목표, 타겟을 오히려 더 야심차게 올리고 예, 기업도 예. 따라 올리고 이런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네요. 반대로 왔다는 부분이 사실은 꽤나 아쉬운 거죠. 그린피스가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됐습니다. 그린피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환경 단체들이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예.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이제 악유를 한 상황이고요. 비판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네. 더 연구하고 아유.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제 마무리 시간 되는데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면 정부에게 촉구하실 말씀이 지금 연장선에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흐름에 이게 뭐 우리가 뭐 국제사회 흐름을 쫓아가지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구의 온도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네. 우리가 살아남아서 얼마나 더 살 수 있냐의 문제인데 그럴 때 우리 정부와 기업이 당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더 세게 기준을 세워놓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무조건 세게 가자라고 답부터 정해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결국은 글로벌 정부가 한 용어대로 글로벌 종합성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서 과연 적확하게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 정부는 판단을 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오판을 하고 기업들이 늦춰달라고 얘기할 때 조금 더 단호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거죠. 결국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갈 거란 말입니다. 언젠가 피할 수는 없어요. 예. 결국 우리도 글로벌 기준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 기업들의 부담이 언젠가는 지금은 좀 가벼워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편향으로 말씀드리는 걸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이런 측면에서는 단호하게 그 다음에 글로벌 흐름을 오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들은 이제 ESG를 홍보 수단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맞아요.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공개를 하시는데 그거는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인 기준에 따라 갖고 정부 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적인 기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뭐 GRI라든지 TCF들은 이런 기준에 따라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은 기업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숨기고 덜 보여주고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을 크게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자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한 ESG 홍보가 ESG 경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상당히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회계적으로 기준이 형성된다는 게 그런 어떤 잘못된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냥 좀 영리하게만 생각을 계산을 해도 저희는 잘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정말 돈과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아주 냉정하게 보더라도 사실은 손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ESG를 등한시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들겨도 사실은 남지 않는 장산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저 오늘 위원님 말씀 중에 미래 세대에게 지어야 될 부담이라는 그 문구도 좀 남는데, 저희 지금까지 이제 기업 ESG의 어떤 의무나 투자 관점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우리 개인들에게 그린피스의 멤버로서 저희 일반 소비자들도 탄소 중립에 동참하기 위해서 좀 어떤 생활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아유, 좀 왜 그러십니까? 저희 지금 이게 종이로 출력해가지고 이면지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다가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오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린피스로 와서 드는 생각이 깜짝 놀란 게, 네. 이 프린터가 너무 쉬고 있더라고요. 증권사는 웬만하면 출력을 안 합니다. 여의도는 많죠. 웬만하면 출력을 하고 네, 특히 그쵸, 보고자료 뭐 이런 그쵸. 부분들이 뭐 하나 잘못됐다 그러면은 50페이지, 60페이지 처리했던 것들을 다시 다 폐기하고 다시 다시 프린트아웃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삶의 소소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생각이 나고 화면은 안 보이지만 제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인스타그램 관련된 이 포토웍을 할 때 드는 이 간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젊은 세대분들이 저희 캠페인에서 많이 이제 호응해 주시는 게 예를 들면 플라스틱과 관련된 쪽의 사용을 줄이는 이런 풀콕 조사 같은 캠페인 혹은 그린워싱과 관련된 직접 기업들이 어떤 홍보를 잘못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요새 이제 그런 뉴 미디어 통해서 접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꽤 적지 않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이해가 잘 되게끔 설명을 저는 지금 옆에서 들어서 너무 좋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얘기한 아닙니다. 건지 시청자분들 그 ESG는 기업의 이슈인데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란 것까지 왔고요. 지금 정부가 조금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조금 부족하거나 내지는 새로운 발표가 되면 그때 의원님 나와서 한 번 더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뭐 지적 비판뿐만 아니라 좀 칭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사례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ESG. 예, 저희 모두 다 ESG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조금 이제 인식을 하고 또 작게는 투자, 일상생활까지 좀 넓혀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시청자분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구독,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AS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메디치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